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다 보니 참 별의별 희한한 일도 다 생기는군요. 국힘당 대선 경선 1차 토론 때였던가요? 나는 누구냐? 내 상점은 뭐냐?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 아닌가요? 그때 윤석열 후보의 대답이 가장 멋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국민의 강철이다.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진다는 강철. 아마 국민들 가운데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했거나 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나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검찰총장 임기 후반기에 그렇게나 여당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받으면서도 끄떡없었던 한마디로 독불장군이었잖아요. 정말 얻어맞으면서 커왔던 맷집이 좋기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둘째가 라면 서러울 지경인 이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된 인물입니까? 3차, 4차 토론 때부터 손바닥에 몰래 왕자까지 써가지고 나왔군요. 와, 물론 윤석열 캠프 쪽에서 내놓고 있는 해명들은 다 이해합니다. 네, 그랬겠죠. 한 빌딩에서 같이 살고 있는 한 열성 지지자가 와서 써줬다고 하는 그 변명 다 이해합니다. 혹시 3차 토론 때도 또 4차 토론 때도 계속 그 지지자가 번마다 찾아와서 써줬던가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무슨 볼펜으로 써도 손바닥에 쓴 글은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이 몸에 땅구멍이 가장 많은 곳이 겨드랑이와 손바닥이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써가지고 나왔던 그 왕자는 틀림없이 보통 볼펜으로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 왕자를 손바닥에 써가지고 나오든 아니면 차라리 이마에 붙이고 나오든 다 좋다 이겁니다. 정말 너무 긴장해서. 그런데 왜 긴장합니까? 간단하잖아요. 곧 경쟁하게 될 강력한 대선주자들, 이하면 홍준표 후보나 또는 유승민 후보에 비해 솔직히 속에 더 든 것이었기 때문에 긴장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그 긴장을 억제하고 누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그 왕자가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변명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걸 믿지 않는데 지지자들 가운데서 꼭 이런 걸 믿는 어떤 연세 있는 분이 굳이 찾아와서 써주길래 그 성의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냥 써주는 대로 지우지 않고 나왔다고 말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걸 믿기로 하죠. 그런데 그래서 3차, 4차 토론에서 혹시 그 왕자의 덕을 좀 보시기라도 하셨습니까? 물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성문하는 논객들과 유튜브의 그 평론가들은 모두 하나같이 수박장수가 자기 수박이 더 달다고 자랑하듯이 윤석열이 크게 승리했고 홍준표는 폭망했다느니 유승민도 폭망했다느니 굉장하게 떠들고 있지만 솔직히 정말 양심적으로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고 평가해보면 윤석열 후보 토론을 통해서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험해지고 있는가? 먼저 손바닥에 그 왕자를 써가지고 나왔던 3차와 4차 토론에서 보여주었던 윤 후보의 비교적 긍정적인 변화부터 하나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차와 2차에서 많이 위축되고 조심스럽기까지 하던 모습이 3차와 4차에서부터는 비교적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수비에서 공격형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주 적극적으로 홍준표와 유승민을 향하여 비교적 공격적인 자세로 나간 것, 이런 것들은 다 괜찮은 변화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 끝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얻어맞으면 얻어맞을수록 단단해진다는 그 맷집도 좋고, 또 그 중후한 사나이풍의 목소리도 좋고, 또 더는 도리도리 하지도 않고 다 좋은데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새로운 영양가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국방에 있어서, 외교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라도 홍준표나 또는 유승민이나 또는 원희룡에 비해서 다른 더 독특하게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그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난 뒤에 보여주고 있는 그 윤 후보의 전향적인 공격형의 토론 내용 속에 공약을 가지고 그 공약 속에 어떤 문제점들을 집어내서 그것이 어떻게 현실성이 없다거나 또는 어떻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반론들을 바로 자신의 공약에 담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나아가서 거꾸로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여러분들은 제1차에서부터 4차에까지 이르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약을 가지고 대방을 공격하면서, 그러니까 홍준표나 유승민을 공격하면서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홍준표를 공격할 때 전에 네가 무슨 막말을 했잖아, 그래서 보수가 망했잖아,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써가지고 나왔다는 그 왕자가 어떤 효력을 일으켰는지는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그냥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리기만 한 것입니다. 그 으르렁거림 앞에서 홍준표나 또는 유승민 어디 주눅이라도 들던가요? 홍준표 후보야말로 세상에서 바른고라는 것이 없이
즉석대답이 가장 뛰어난 정치인이요 또한 농계의 한 사람입니다. 발언고가 없다는 것은 그 발언고의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있고 또 그 내용들이 모두 혓바닥 위에 올라와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런 상대를 어떻게든 제압해버리고 손바닥에 왕자까지 써가지고 나왔다니, 그리고 그 왕자가 이미 온 세상에 다 공개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본인이 쓴 것이 아니고 남이 써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한마디로 주술입니다.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정말 미개하던 시절에 이런 주술이 성행했고, 백성들은 이런 주술에 속아서 불행이나 재해를 막아버리고 무슨 방토를 한다, 부석을 붙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1세기 4차 혁명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경선 토론이 나옵니까? 아니 그냥 차라리 부석에다가 왕자를 써서 호랑이처럼 이마에 붙여가지고 나오지 그랬어요. 그랬더라면 진짜 호랑이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호랑이 소리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윤석열 후보 이제 진짜 큰일 났습니다. 처음부터 차라리 왕자 대신 곰웅자를 써가지고 나왔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윤 후보가 손바닥에 써가지고 나왔던 그 왕자는 세상의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호랑이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무늬입니다. 그런데 단군 신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랑이가 한국을 상징하는 동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한국민의 조상은 호랑이가 아닌 곰입니다. 모두 잘 아시잖아요. 환웅이 태백산의 신단수로 내려와서 신실을 열었을 때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기에 나섰던 두 동물이 누굽니까? 바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을 햇볕을 보지 않고 동굴에서 버팁니다. 결과 어찌 됩니까? 호랑이는 그 동굴 속에서 참지 못하고 뛰쳐나오고, 곰은 3, 7일을 버티고 여자가 되잖아요. 그 곰이 바로 웅녀요. 이 웅녀가 환웅과 혼인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단군이 아닙니까?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죠. 그러니 윤석열 후보, 차라리 곰웅자를 써가지고 나올 것이지 왜 하필이면 동굴에서 3, 7일을 못 버틴 호랑이 왕자를 써가지고 나와서 이제는 때리면 때릴수록 강철이라고 잡아하던 그 국민 강철이 하루아침에 주술쟁이 후보로 되어버린 것입니까? 이제는 윤석열 후보 진짜 큰일 나신 것입니다. 무슨 놈에 때리면 때릴수록 단단해진다는 국민 강철이요, 그게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주술쟁이한테 다 놀아난단 말입니까? 그 손바닥에 왕자는 캠프 내 참모들도 아무도 모르게 그냥 혼자서 몰래 써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캠프 내 참모들도 그리고 아내 김건희 씨까지도 모두 다 알고 있었던 일입니까? 곁에서 모두 다 알고 있었으면서 당신이 하도 토론에서는 약체라서 속에 든 것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써가지고 나면 혹시 주술의 힘이라도 상응이 될지 하는 마음에서 왕자를 써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이건 정말 기네스북에도 오를 해외 토픽감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두고두고 남게 될 코미디가 될 것입니다. 오죽이나 속에 든 게 없었어. 오죽이나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으면 손에 왕자까지 다 써가지고 나와서 대한민국 보수파의 대권주자가 되어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재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보수파 국민들은, 그리고 국힘당의 당원들은 아마 모두 정신이 펄쩍 들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당신같이 주술쟁이한테도 놀아나는 이런 겁쟁이, 때리면 때릴수록 단단해지는 고소하고 점점 더 물렁 팥죽이 되어서 이제는 손바닥에 왕자까지 써가지고 토론장에 나오는 이렇게나 웃기는 후보를 대권 후보로 내세웠다가는 100% 이재명한테 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한숨이 다 나옵니다. 그러잖아도 최근 들어 계속 김종인의 그 꼬봉들을 모조리 쓸어다가 캠프에 걷어 담을 때부터 참 이상하다 했습니다. 그 꼬봉들 가운데 어느 한자라도 났어서 윤 후보님 손바닥에 그런 걸 써가지고 나갔다가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대선 다 물 건너갑니다, 이렇게 기팀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가요? 더도 말고 이제 한 며칠만 두고 보십시오. 그 손바닥의 왕자가 금방 윤석열 후보의 이마에 올라가 붙게 될 것입니다. 호랑이처럼 이마에 왕자를 붙여가지고 다니는 윤석열 후보가 제6차 토론을 어떻게 배겨날지가 진짜로 정말 궁금해집니다.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단군 신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마에 왕자까지 붙이고 다니는 사나운 호랑이는 결국 3, 7일을 못 버티고 그냥 호랑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대신 호랑이보다 민첩하지는 않아도, 또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높지는 못해도 곰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자, 그 호랑이가 이미 윤석열 후보임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 다 자해내버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왕자를 손바닥에 쓰고 나와서 영상을 통해 온 세상에다 다 공개해버린 것은 스스로 왕자를 이마에 붙이고 나온 것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술쟁이에게 놀아난 윤석열 후보는 이제는 끝장입니다. 아무런 탑도 해법도 없습니다. 그냥 사퇴하는 길만이 덜 망신당하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태백산의 동굴에서 3, 7일을 못 버틴 윤석열이라는 이 호랑이,
이 호랑이를 가지고 이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현실입니다. 보수파 국민들과 국힘당의 당원들은 빨리 현실을 정시하십시오. 주술쟁이에게도 놀아나는, 그래서 때리면 때릴수록 단단해지는 강철이 아니라 그 강철 속에 이미 절반 이상 탄소가 들어가서 조금만 걷어차도 부서지는 주철이 되어버린 이 가짜 강철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호랑이 대신 곰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